귀인 3명이 이미 당신 곁에 왔다 갔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1958년생 개띠 여러분, 69세 무술생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인은 왔습니다. 이미 그런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귀인을 기다리십니다. 언제 좋은 사람이 나타나나, 언제 기회가 오나 아직 내 차례가 안 됐나 기다리셨습니까? 그런데 귀인은 기다리는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귀인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밥 한 끼 제안으로 지나가듯 건넨말 한마디로 그 전화 받으셨습니까? 그 밥자리에 나가셨습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요. 69살에 무슨 귀인이 옵니까? 우는 젊어서나 통하는 거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을 보아왔습니다. 재물이 쌓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귀인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것 하나였습니다. 1958년생 무술생 이해에 태어나신 분들은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그 헌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조차 있고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하늘이 딱 한 번 문을 열어줍니다. 1958년생에게 무술생에게 69세를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그 문 앞에 귀인 3명이 서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귀인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귀인은 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귀인이 머물 수 있는 기운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귀인 3명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립니다. 듣고 나면 그 사람이었구나 하실 겁니다. 둘째, 귀인이 와도 떠나게 만드는 습관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꾸셔야 합니다. 셋째, 8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 3가지를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8월을 그냥 보내시면 하반기가 닫힙니다. 귀인 3명이 모두 돌아서면 다음 기회는 3년 뒤입니다. 1958년생에게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인 3명 중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지금 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분은 그 사람에게 화를 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귀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방 안에 앉아 계십니까? 누워서 보고 계십니까? 혼자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시든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실 겁니다. 그만큼 오늘 내용이 중요합니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이 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개띠는 고집이 세다, 개띠는 복이 없다, 개띠는 말년이 고단하다. 아닙니다. 개띠는 가장 오래 기다릴 줄 아는 띠입니다. 가장 깊이 충성할 줄 아는 띠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피는 꽃을 가진 띠입니다.
늦게 핀다는 것이 약점이 아닙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오래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늦게 피는 꽃이니까 기다리면 된다? 아닙니다. 꽃도 햇볕을 받아야 핍니다. 물을 받아야 핍니다. 바람이 통해야 핍니다. 기다리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개띠의 기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개는 없습니다. 개는 달리는 동물입니다. 올해는 병오년입니다. 불의 해입니다. 말의 해입니다. 병오년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해입니다. 그 불 옆에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그 불을 피해 숨으면 추워집니다. 1958년생 개띠에게 올해 그 불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말과 개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과 개와 범은 서로를 돕고 끌어주는 사이입니다. 말이 달릴 때 개는 함께 뜁니다. 말이 지칠 때 개는 곁을 지킵니다. 올해의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띠 여러분이 방 안에 앉아 계십니다. 말은 이미 저 멀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8월입니까? 1년 12달 중 개띠에게 가장 강한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8월입니다. 8월은 동양 달력으로 6월 음력 7월 무렵입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이 8월에 가장 높이 타오릅니다. 이 달의 개띠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살아납니다. 자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었습니다. 겨울을 버텼습니다. 봄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8월의 햇볕 아래 드디어 싹이 올라옵니다. 그 싹을 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키우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월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8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기회가 보입니다. 멈추면 기운이 꺼집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8월에 움직인 분들은 하반기가 달랐습니다. 8월에 가만히 계신 분들은 하반기가 조용히 닫혔습니다. 자, 산. 그렇다면 69세라는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나?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기회는 젊어서 나오는 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9세는 끝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69세는 환갑을 넘어 완성으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60세가 새 출발이었다면 69세는 그 출발이 결실을 맺는 나이입니다. 씨앗을 뿌린 것이 60세였다면 거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가장 무르익은 시점에 손을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돼서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자식들이나 잘 되면 됐지.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직 여러분에게 줄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귀인 3명이 그 증거입니다. 하늘이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귀인을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받을 것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운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인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운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귀인은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개는 달리면서 길을 찾습니다. 달리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인 3명이 누구인지 첫 번째 귀인,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오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과 연락을 끊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을 피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귀인입니다. 첫 번째 귀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니, 영상을 보셔야 한 이 눈은 뜨고 계십시오. 하지만 마음속으로 지난 몇 달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을 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결정에 반대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하려는 일을 말렸습니까? 그 사람 지금도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귀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말이 직설적인 사람, 돌려 말하지 않는 사람, 그거 하지 마세요 하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몇 달 사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 돈 쓰지 마세요. 그 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기분 나쁘셨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내 일에 왜 참견이야? 저 사람은 항상 저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순간 귀인이 입을 닫았습니다. 귀인은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했을 때 듣지 않으면 다음부턴 조용해집니다. 그것이 귀인의 방식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러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귀인은 달콤한 말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어요. 역시 대단하세요. 그 결정 정말 좋아 보여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귀인은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합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복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을 막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귀다. 깊이 새기셔야 할 말입니다. 귀가 막히면 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차단하는 순간 복의 통로가 함께 닫힙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와 말이 들어오는 통로는 같습니다. 귀를 열어야 재물도 열립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투자하지 마. 나는 반대야. 그분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한다고 항상 부정적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 친구가 귀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듣기 싫어서 귀를 닫았습니다. 귀를 닫는 순간 귀인도 함께 닫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불편해서 멀리하는 사람, 연락이 뜸해진 사람, 어쩐지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복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귀인의 특징입니다. 귀인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곁에 두기는 편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 곁에 두기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 만약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그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귀인입니다. 나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나에게 뭔가 얻을 것도 없고 그냥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라면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어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 한마디가 닫혔던 귀인의 문을 다시 엽니다. 8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달 안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연락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불편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십시오. 끝까지 반박하지 마시고 방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것이 귀인의 문을 완전히 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귀인.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귀인은 멀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귀인은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밥상을 같이 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끔 전화 오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귀인인 줄 모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의 말을 지금 이 순간에도 흘려 듣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귀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얼굴을 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 전화가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인인 줄 모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69세가 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더 이상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뭘 해도 저 모양이야. 저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어. 이미 판단이 굳어 있습니다. 그 판단이 귀인을 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귀인은 가족입니다. 자식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아니면 명절에 얼굴 보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요즘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 이거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 돈 그냥 놔두지 말고 이렇게 해보시는 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젊은 것들이 뭘 알아? 나는 안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셨습니까? 밥상 위에 잠깐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그 자식이 수저를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 귀인이 입을 닫았습니다. 다음번엔 그 자식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귀인의 문이 닫힙니다. 여기서 잠깐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주 연락합니까? 아니면 먼저 연락하기가 어렵습니까? 자식이 말을 걸어올 때 반갑게 받으십니까? 아니면 어쩐지 불편하십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1958년생, 무술생, 이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더더욱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야 합니다. 귀인은 마음이 열린 곳으로만 들어옵니다. 오늘 자식에게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용건 없이 할 말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별일 없지.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전화가 닫혔던 두 번째 귀인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귀인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귀인이 되지 못합니다. 문을 항상 여는 것은 내 몫입니다. 세 번째 귀인, 이제 세 번째 귀인입니다. 앞에 두 귀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귀인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귀인은 매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귀인은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8월에 새롭게 나타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래된 동창 모임에서 처음 보는 얼굴, 병원 대기실에서 옆에 앉은 분,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 오신 분,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합석한 분,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 사세요? 몇 년생이세요? 혼자 오셨어요? 사소한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찮게 왜 말을 걸어? 모르는 사람인데 피곤한데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대화를 이어가십시오. 짧아도 됩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깊은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말에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헤어질 때 연락처 하나만 받으십시오. 혹시 연락처 여쭤봐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세 번째 귀인의 문을 열는 열쇠입니다. 그 연락처가 당장 쓸모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어질지 그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귀인 세 분의 공통점을 말씀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처음 보고 저 사람이 귀인이다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옵니다. 귀인은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머뭅니다. 마음이 닫힌 곳에 귀인은 단 하루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운입니다. 몸의 기운, 집안의 기운,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기운. 귀인이 문 앞에 왔는데 집안이 어둡고 냄새가 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인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을 기운이 없으면 금방 떠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귀인을 알아봤습니다. 귀인에게 연락도 했습니다. 귀인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귀인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인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귀인이 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귀인을 쫓아내는 습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지금 유행하고 계신 것이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 가지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듣고 나서 오늘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8월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귀인을 쫓아내는 습관, 이 말이 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귀인이 오는 것보다 귀인을 머물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문을 열는 것과 그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 하나하나가 귀인을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을 거르는 것. 1958년생 여러분, 아침을 드십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 귀찮아서 걸으십니다. 차리기가 힘드십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다. 함께 사시는 분들도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침은 안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속이 불편해서 못 먹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를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아침은 그날의 기운을 여는 시간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땅 위로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그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을 굶으면 그날의 기운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빈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운의 통로가 닫힌 채로 하루가 흘러갑니다. 귀인을 만날 기운이 없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인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침을 굶어서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겠습니까? 귀인은 기운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생기 있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아침을 굶은 몸에서는 그 생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아침 식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따뜻한 국 한 모금, 아니면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따뜻한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것은 기운을 닫습니다. 따뜻한 것은 기운을 엽니다. 내일 아침 무엇이든 따뜻한 것을 드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습관, 현관의 어둠. 여러분의 현관 지금 밝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잠깐 멈추십니다. 글쎄, 밝나 어둡나 생각이 바로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두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밝은 현관은 바로 떠오릅니다. 현관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구가 나간 채로 몇 달이 지난 집이 있습니다. 오래된 신발이 여러 켤레 어지럽게 쌓인 현관이 있습니다. 신발장 문이 열린 채로 방치된 집이 있습니다. 문 앞에 오래된 택배 박스가 쌓여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산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어떻습니까?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 사람도 기운도 재물도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입구가 어둡고 막혀 있으면 귀인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재물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어두우면 막힌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재물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현관을 보았습니다. 전구가 나가 있었습니다. 신발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바로 전구를 바꾸셨습니다. 신발을 정리하셨습니다. 현관을 깨끗이 닦으셨습니다. 한 달 뒤 올해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가 뜻밖의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현관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현관을 보십시오. 전구가 나가 있습니까? 오늘 바꾸십시오. 신발이 어지럽습니까? 오늘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것들이 쌓여 있습니까? 오늘 비우십시오. 30분이면 됩니다. 그 30분이 귀인의 문을 여는 30분입니다. 세 번째 습관,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몸과 공간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문제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 틀렸어. 이제 끝이야. 뭘 해도 안 돼.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말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혼자 계실 때 중얼거리십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십니까? 1958년생 여러분, 이 말들이 입에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살면서 너무 많이 힘드셨습니다. 너무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 세월이 쌓여서 이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고생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귀인을 밀어냅니다. 기운 있는 사람에게 귀인이 붙습니다. 다 틀렸어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 곁에 귀인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꺼진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기운이 꺼집니다. 그래서 귀인은 떠납니다. 말은 기운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집에 쌓입니다. 그 말이 몸 안에 쌓입니다. 그 말이 관계 안에 쌓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쌓인 공간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집안의 공기가 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창문을 닫고 부정적인 말만 가득 채우면 그 공간은 숨이 막힙니다. 오늘부터 딱 한마디만 바꾸십시오. 다 틀렸어. 대신 그래도 괜찮다. 이제 끝이야. 대신 아직 남아있. 뭘 해도 안 돼. 대신 한번 해보자. 거창한 긍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부정적인 말 대신 중립적인 말로. 그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재물을 내보내는 집안의 물건들, 환경을 바꾸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기운이 열렸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을 내보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매일 보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보고 나면 오늘 당장 바꾸고 싶으실 겁니다. 일, 지갑.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지금 들고 계신 지갑 몇 년 된 것입니까? 가죽이 벗겨졌습니까? 모서리가 닳았습니까? 지퍼가 잘 안 잠깁니까? 안을 열어보십시오. 영수증이 가득합니까? 오래된 카드가 여러 장 들어있습니까? 지폐가 구겨진 채로 처박혀 있습니까?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가 빼곡합니까?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갑이 낡고 어지러우면 재물이 들어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에 머물고 싶습니까? 어둡고 낡고 지저분한 집에 머물고 싶습니까? 재물도 같습니다. 재물이 머물고 싶은 지갑이 있습니다. 재물이 나가고 싶은 지갑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9세에 새 지갑이 무슨 사치냐? 그냥 쓰면 되지 멀쩡한데 지갑이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생각 자체가 재물을 밀어내는 생각입니다. 나는 새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좋은 것을 가져도 소용없다. 그 마음이 지갑에 담겨 있습니다. 새 지갑을 들이십시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폐를 가지런히 펴서 넣으십시오. 작은 것부터입니다. 이 사진과 묵은 물건, 집안의 사진을 보십시오. 벽에 걸린 사진, 서랍장에 넣어둔 사진, 액자에 담긴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거실 한가운데 있습니까? 헤어진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까?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이 있습니까? 망했던 사업 시절의 물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것들이 과거의 기운을 집안에 붙들어 둡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운이 과거에 묶입니다. 물이 흘러야 막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기운이 들어오려면
묵은 기운이 나가야 합니다. 묵은 기운을 붙들고 있으면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중히 모시십시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가 아니라 따로 정성껏 모실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헤어진 사람과의 사진, 이제는 정리하실 때입니다. 그분도 편히 보내드리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망한 사업의 물건, 그것이 남아있는 한 그 시절의 기운도 남아있습니다. 비우십시오. 그 자리에 새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3. 화장실 변기 뚜껑. 화장실 변기 뚜껑.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변기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별것입니다. 풍수에서 물이 내려가는 곳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그곳으로 빠져나갑니다. 재물의 기운도 함께 내려갑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매일매일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작은 것이지만 매일 쌓이면 큽니다. 오늘부터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용건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기 전에 뚜껑을 닫으십시오.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꿔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사부옥의 가스레인지, 부엌도 보십시오. 가스레인지 위를 보십시오. 기름때가 쌓여 있습니까? 오래된 얼룩이 있습니까? 냄비 받침이 지저분합니까? 불의 자리입니다. 풍수에서 불은 재물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 자리가 더럽고 탁하면 재물의 기운도 탁해집니다. 맑은 불에서 맑은 기운이 납니다. 더러운 불에서는 탁한 기운이 납니다. 오늘 가스레인을 닦으십시오. 30분이면 됩니다. 아니 20분이면 됩니다. 닦고 나서 불을 한번 켜보십시오. 뭔가 달라 보일 겁니다. 깨끗한 불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이 기운의 차이입니다. 5. 침실의 방향과 침대 및 침실입니다.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고 주무십니까? 북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북쪽은 음기가 강한 방향입니다. 수면은 되지만 기운이 충전되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합니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주무시는 분이 많습니다. 1958년생에게는 동쪽이 좋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새 기운이 올라오는 방향입니다. 아침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는 방향입니다. 침대를 옮기기 어려우시면 방향만 바꾸셔도 됩니다. 오늘 밤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 주변도 보십시오. 침대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래된 짐이 쌓여 있습니까? 안 쓰는 물건이 가득합니까? 침대 밑은 수면 중에 기운이 순환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막혀 있으면 수면 중에 기운이 순환하지 못합니다. 자는 동안 기운이 회복되지 않으면 깨어나도 기운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으면 귀인을 만날 준비가 안 됩니다. 침대 밑을 비우십시오. 공간이 생기면 기운이 돕니다. 6. 창문입니다. 창문을 언제 마지막으로 여셨습니까? 겨울부터 봄까지 창문을 꼭꼭 닫고 지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8월입니다. 따뜻합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묵은 공기가 나가야 새 공기가 들어옵니다. 기운도 같습니다. 오래된 기운이 가득 찬 집에 새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만 창문을 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루의 기운을 새로 여는 방법입니다. 8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 3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귀인을 알아보는 것, 습관을 바꾸는 것,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준비입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기운은 다시 닫힙니다. 8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풍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 중 하나는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행동, 오래된 인연에 먼저 연락하기. 기다리지 마십시오. 개띠는 먼저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먼저 달려가는 기운입니다. 기다리는 개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생각나는 사람,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 갑자기 어떻게 지내나 궁금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떠오르는 사람이 이유 없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3년 이상 연락이 끊긴 사람 중에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하십시오. 어색해도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됩니다. 딱 이렇게만 하십시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래 연락 안 했는데 뭐라고 하지? 괜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래된 인연에 갑자기 연락이 오면 대부분 반갑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반갑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억지로 찾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연락하지? 귀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머리로 찾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머리가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고르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2번째 행동, 오래되고 낡은 것 하나를 새 것으로 바꾸기. 앞에서 지갑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갑이 아니어도 됩니다. 슬리퍼, 수건, 밥그릇, 칫솔, 베개 등 매일 쓰는 것 중에 낡은 것 하나를 고르십시오. 왜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까? 새 것을 드리는 행위는 새 기운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낡은 것도 아직 쓸만하다고 하시는 분,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새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를 위해 새로 살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1958년생 여러분,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새 옷을 사셨습니다. 손주를 위해 좋은 것을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끼고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됐지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하나 사십시오. 그것이 귀인을 부르는 기운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귀인이 옵니다. 얼마짜리를 사야 합니까?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몇천 원짜리 수건이면 됩니다. 새 칫솔이면 됩니다. 깨끗한 밥그릇 하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새 것을 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 새 것을 고르는 그 행위입니다. 8월 안에 하나만 바꾸십시오. 3번째 행동, 한번 베풀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돈을 쓰는 행동입니다. 베풀미, 왜 재물과 연결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나도 빠듯한데 베풀 형편이 안 된다. 이 생각 자체가 재물을 막는 생각입니다. 베풀면 형편이 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면 형편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막혀 있는 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막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재물이 멈춥니다. 멈춘 재물은 줄어듭니다. 한번 흘려보내면 새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베풀면 재물의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 분께 밥 한 끼 사드리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커피 한 잔 내십시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것을 건네십시오. 절이나 봉사기관에 작은 금액이라도 내십시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꺼이 흘려보내는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베푸는 순간 무언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에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기운이 더 큰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귀인은 줄 수 있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 곁에는 오래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 행동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십시오. 오래된 인연에 먼저 연락하기.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귀인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운이 먼저 열려야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낡은 것 하나를 새 것으로 바꾸기.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 주변의 기운을 새로 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한번 베풀기.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재물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하십시오. 이번 주 연락하십시오. 다음 주 하나 바꾸십시오. 그 다음 주 한 번 베푸십시오. 8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8월이 지나갑니다. 다음 주에 해야지 하시면 어느새 9월입니다. 9월이 되면 이 기운의 창이 닫힙니다. 귀인 3명은 8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귀인, 지금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귀인,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귀인, 8월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알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 알고 움직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셨으면 움직이십시오.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연락처 하나를 꺼내십시오. 오래된 그 사람의 번호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자 하나만 보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맺은말, 오늘 영상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운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수 이야기도 아닙니다. 69세를 살아오신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이 40분이 넘습니다. 40분을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 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중간에 나갑니다.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아직 기운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인을 부르는 가장 강한 기운입니다. 1958년생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운세를 말씀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기륭을 알려드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1958년 그 해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배가 고프던 시절입니다.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시절을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달라지는 것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일어섭니다. 무언가 생겨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한가운데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 변화를 만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회사를 위해 사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나중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중에가 6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이 말이 가슴에 닿으십니까?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허락하십시오.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두십시오. 하지만 그 마음 옆에 나를 위한 마음도 함께 두십시오. 둘이 함께 있어도 됩니다. 귀인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옵니다. 재물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 같은 사람이 뭘. 이 말이 귀인을 막습니다. 이 말이 재물을 막습니다. 나는 아직 받을 것이 남아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마음이 귀인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귀인 첫 번째 쓴소리했던 그분, 오늘 연락하십시오. 잘 지내셨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귀인 두 번째, 매일 보는 가족, 오늘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귀인 세 번째, 8월에 새롭게 만날 사람, 낯선 인연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먼저 말 걸어오는 사람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바꿔야 할 습관 세 가지. 아침 밥상,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것 하나 드십시오. 현관 불빛, 오늘 집에 가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 오늘부터 딱 한마디만 바꾸십시오. 그래도 괜찮다. 해야 할 행동 세 가지. 먼저 연락하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하십시오. 하나 바꾸기, 낡은 것 하나를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나를 위해서 한번 베풀기, 8월 안에 한번 흘려보내십시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번 주 하나, 그렇게 8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기운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 이 영상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 이끌린 것입니다. 무언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귀인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8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움직이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1918년생 무술생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충분히 버티셨습니다.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하늘이 여러분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귀인 3명이 그 시작입니다. 받으십시오. 기꺼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십시오. 오늘 따뜻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만 움직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958년생 개띠의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립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달에 조심하고 어떤 달에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찾아오는 또 다른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기운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복 받으십시오.